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2023 수시 모집 6번의 기회 어떻게 활용할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순서를 살펴볼까요? 순서는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며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좀 있고요. 두 번째 대입 전형의 분류와 주요 특징, 세 번째 각 전형별 특징에 맞는 대입 지원 전략 기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네 번째로 수시 모집 6개 대학의 선택 기준과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시 모집 6개 대학 선택 절차,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리엔테이션 부분이 되겠는데요.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전형별 안내사항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최종적인 수시 모집 지원대학 선택을 위한 고민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려도 지나치지 않죠.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저희 교육청 자료와 홈페이지 등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제가 지금 요 강의 내용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종합 포털 대학 어디가와 저희가 이제 또 타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조금 일부 참고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입 진학에 왕도는 없고 이제 당연히 공부 잘하고 부지런히 준비한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금 요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을 통해서 대학을 서열화하거나 아니면 특정 대학에 유리할 수 있는 설명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제 좀 적절한 설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의 결과만을 위한 어찌 보면 좀 그 방법을 위한 그런 강의일 수도 있는데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희망대학 진학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 전형 분류와 주요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4가지 크게 유형이 있고요. 정시 모집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학생부 성적, 이제 석차 등급 1에서부터 9등급까지의 석차 등급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전년도 입시 결과 자료를 활용해서 그 합불의 예측이 가능한 그런 전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수도권의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죠. 그런 전형들이 이제 학생부 석차 등급과 일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경우에도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최저 기준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고민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전략적인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요, 이제 교과 역량 그리고 교과 기반의 이제 교과의 활동들까지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이제 포함되고 있는 그런 전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대학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석차 등급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좀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들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논술 전형은 교과 역량과 논술 역량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논술 역량이 더 많이 이제 주요하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또 반영하고 있는 대학들도 더 많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학교의 경우에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좀 완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있어서도 이제 논술을 조금 더 잘하는 학생들에게 어찌 보면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 실기 전형이 있는데요.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고사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미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전형의 경우에는 학업적인 학업 역량을 함께 병행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성적이 더 뛰어난 학생일수록 더 좋은, 더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학업적인 역량의 준비도 함께 기울여 나가신다면 훨씬 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인데요. 일반 전형은 수능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실기 전형은 이제 그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음악, 미술, 체육을 중심으로 한 실기고사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각 전형별 특징에 맞는 대입 전략 기본에 관해서 한번 간략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부 석차 등급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학생은 수시 모집을 중심으로 그 대입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성적 그리고 희망하는 대학 다 다르고 조금씩은 아쉬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능보다 학생부 성적이 더 유리한 학생들은 수시 모집의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석차 등급보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더 유리한 학생분들은 그 수시 모집은 지원하지 않고 정시 모집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수시 모집에도 당연히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좋으니까 수시는 그냥 다 지나치고 정시로만 지원한다. 조금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 학생이 훨씬 더 많은데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를 활용해서 수시 모집에 상향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이제 수능 최저가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보시고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도 이제 학생부 석차 등급이 불리하더라도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실기고사 전형을 지원한 학생도 학업적인 역량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성적이 우수할수록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실기만 잘하면 되지 학교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히 노력하시고 성적도 잘 관리하셔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실기를 또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업과 실기를 병행해 나가시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대입 진학에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로가 가능한데 그 경로를 가장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학생분들이 대입 진학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이제 네 번째입니다. 수시 모집 6개 대학의 선택 기준과 방법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성적, 학생부 석차 등급과 학생부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과 기재 내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에 따라서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 이유는 수시 모집에 합격하게 되면 추가 합격이라도 합격만 한다면 정시 모집 자체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국은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는 지원도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 모집을 지원할 때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합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시 모집 지원 때 하한선 수시 모집을 6번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6번째로 선호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게 이제 수시 모집의 하한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하한선을 이제 정시 모집 때 내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도 합격할 것 같은 대학을
하한선으로 수시 하한선으로 잡아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후회가 없는 그런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단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제 수능 최저가 내가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겠죠. 정상적인 서류평가의 경쟁력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면접이나 논술 일정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쟁력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 지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5번째. 수시 모집 6개 대학을 선택하는 절차. 이제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을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내 학생부의 석차 등급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별도의 비용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학별 반영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성적을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대학별 산출 기준에 따라 정리된 표를 한쪽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2쪽 정도로 정리된 표를 나누어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를 보게 되면 내가 서울대 기준으로는 어떻고, 경북대 기준으로는 어떻고, 영남대 기준, 계명대 기준으로는 어떻고, 이렇게 각 대학마다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한 내 석차 등급,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상대적인 그 등수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학교 선생님들께서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그런 자료가 이제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주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별 홈페이지에 점수 산출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서 등급을 산출해 보실 수도, 계산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는 그 대입 종합 포털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성적을 입력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요, 반영 교과목의 범위와 수가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만 반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성적이 좀 더 향상되겠죠. 그런 경우에 나의 성적만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내 성적도 좋아지지만 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함께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내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이제 학생부 성적 분석, 이제 주요 교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적을 입력하는 그 메뉴를 한번 참고로 보여드려 봤습니다. 예.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에 대학 어디가 라고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홈페이지가 검색이 되실 건데요. 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시고 이렇게 성적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각 대학별 성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이제 내 성적을 입력했다 라고 한다면 각 대학별로 발표한 전년도 입결 점수, 수시와 정시의 입결 점수를 확인하면 좋겠죠. 그리고 내 성적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보게 되면 등록자의 50% 컷, 70% 컷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입학자의 평균 점수 또는 입학자나 등록자의 70% 컷, 85% 컷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입학자의 70%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것, 컷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7등으로 합격한 학생의 이제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최초 합격자도 있고 최종 등록자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다 합격해가지고 그 중에 10명 중에 7번째 학생의 점수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 점수를 제공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의 점수는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70% 컷 점수를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전년도 같으면
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 합격한 학생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서 이렇게 좀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학 어디가에는 등록자의 50% 컷, 70% 컷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요. 각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각 대학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조금 더 아래쪽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85% 커트라인까지 학생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전년도 입시 결과 확인한 것과 내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수시 모집 교과 전형은 대학별 환산식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성적은 좀 참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대학마다 정보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뭐 조금 평균 점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덜 이렇게 그 구체적인 점수가 제공되고 있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분포도가 점수가 이렇게 좀 살펴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 1등급 대학생도 있지만 2등급 대학생, 3등급 대학생, 경우에 따라서 4등급 대학생들까지도 합격한 사례가 있구나라고 하는 분포도 차원에서 참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성적만 가지고 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실 때 그런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의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평가 결과를 그대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6월 모평의 경우에 실제로 이제 현역 고3 학생들만 시험에 최종 수능에 응시하는 게 아니죠. 졸업생들도 응시를 하는데 6월 모평에 응시하는 뭐 N수생들의 비율이 절반보다 조금 적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9월 모평의 경우에도 절반보다 조금 넘고 그 6월 모평, 9월 모평보다 거의 뭐 한 배 정도 되는 인원이 실제 수능에 응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 조금 보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도 훌륭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그 메뉴를 이용하시면 6월 모평과 실제 수능의 예상 점수로 변환한 그 상황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이 내용은 대학 어디가 수시 모집 입결을 활용하는 예시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0% 커트라인, 70% 커트라인 뭐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시 모집의 경우에도요. 뭐 50% 컷, 70% 컷 이렇게 점수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은 그 결과는 이제 올해 처음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의 경우에는 점수 입결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교육청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진로진학정보센터의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이제 마찬가지로 성적을 6월 모평 성적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보정 없이 전년도 성적을 그대로 입력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제 수능까지 N수생의 수능 응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하는 것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하게 되면 내가 실제로는 다 1등급을 받았지만 보정을 했더니 국어가 뭐 2등급이 되고 수학도 2등급이 되고 이렇게 조금 더 N수생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아까 뭐 좀 전에 살펴보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6월 모평을 이제 활용한 실제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늠의 정도가 이렇게 좀 더 그 객관적이라고 하면 객관적이고 조금 뭐 그 결과가 그 보정을 하기 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하향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6개 대학의 선택 기준으로요.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가 지원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 이제 합격 가능한 대학을 수시 5번에서 6번 정도 선으로 이렇게 정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봐야죠. 그냥 말씀으로만 드리면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안내가 친절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서열화해서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과일 중에 크기가 큰 과일이 좋은 과일이라고 그냥 제 마음대로 정하고요. 그래서 과일 크기가 이제 큰 순서로 선호도가 높고 평판도가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의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 이제 내가 수능 점수로 토마토 대학에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복숭아 대학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정시에 토마토 복숭아 갈 수 있으니까 수시 지원 하한선은 정시 수능 성적으로 합격 가능한 대학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수시에 5번, 6번을 토마토와 복숭아로 정하고요. 그 이상의 대학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들까지도 수박, 메론, 파인애플, 참외까지 이렇게 상향 지원을 소신껏 해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정시 모집에 수능 성적으로는 토마토 복숭아 대학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대학을 수시 중에 6개 중에 4개의 대학을 상향 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다음 예시가 되겠는데요. 수능 공부에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시 지원 하한선을 정시 합격 가능한 대학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eng두대학교, 건포도대학교까지 한번 이제 좀 그 대학들은 사실은 정시로는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경쟁률이 저조하기도 하고 해서 내가 조금 그 정도 대학 불안불안하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대학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수시를 조금 더 안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eng두대학교, 건포도대학교 수시에도 지원을 하지만 자두대학교와 체리대학교도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런 대학들도 좀 지원해야 되고요. 상향소신도 살구대학교, 딸기대학교 정도까지만 지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택에 따라서는 수박대학교, 파인애플대학교 지원해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4, 5, 6번에서 안정지원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한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지원을 하다 보면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수시 모집에서 대박을 나기 위한 그런 방법은요. 완벽한 학생부 성적 활동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이 더 좋은 대학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얘는 수시 모집인데 학생부 성적도 별로 안 좋고 활동도 그렇게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수시 모집에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잘 합격했네? 운이 좋았나? 생각할 수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 좀 더 과감한 상향 지원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과감한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자신감은 바로 수능 시험을 향한 노력 그 과정과 수능 성적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수시에 강력하게 이렇게 좀 소신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수시 모집에 상향 지원을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마음껏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렇다면 수시 모집에 상향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수능으로도 정시 모집에 좋은 대학, 여러분들 희망하는 대학 갈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쌓아 나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 여러 학생들이 좋은 입시 결과를 거두는 어떻게 보면 이유 중에 하나가 수시도 강하지만 정시 모집에도 늘 강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의 모든 이제 지역에서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능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보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에
6개 대학을 선택할 때 필수적인 참고사항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입결 점수를 확인하고 비교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 게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명이 같은 전형이다. 뭐 그렇다면 전년도 입결 점수 확인해서 살펴보면 내가 작년도에 그 정도 합격했으면 올해도 이 정도면 합격하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꼭 참고하셔야 될 게 모집 단위별, 학과별 인원이 늘어나는지 줄어들었는지, 수능 최저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전형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냥 전년도 입결 점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모집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선발하는 인원이 20명 뽑다가 10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습니다. 3개 합이 8이었던 게 2개 합이 5로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폐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어떻게 보면 그 합불에 있어서 더 영향력이 커지겠죠.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단계별 전형이었는데요. 면접 배수를 3배수만 면접을 하다가 5배수를 면접하는 걸로 좀 면접 배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면접을 통해서 성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성적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단계별 전형이었는데 1단계 서류평가가 있고 2단계 면접을 몇 배수로 인원을 뽑아서 하는 전형이었는데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가 합격이 증가한다라는 그 생각 하에 너무 상위권 대학이면 추가 합격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어 되면 소용없겠지만 추가 합격이 만약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성적이 내려갈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 그리고 일괄 전형이었는데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 합격이 일단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전년도 입결 점수 단순하게 숫자와 숫자, 석차 등급이 이 정도면 작년도에 됐으니까 올해도 되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의 그 모집 단위별 인원 변경, 수능 최저 변화, 전형 방법 변화 등까지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좀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직접 모르겠다. 그렇게 분석이 안 된다고 하셨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비교를 할 때요.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려보면 올해 입시의 경우에 이제 수능 시험이 1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죠. 수능 시험 뒤에 면접이나 논술 등의 대학별 고사가 있는 대학은 수능 시험 뒤에 이제 가채점을 한 결과를 통해서 내가 응시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있는 거죠. 내가 수시하고 정시를 비교를 했을 때 내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들쭉날쭉하다. 잘 나올 때는 정말 어느 학교도 수박대학도 갈 정도로 잘 나오는데 어떤 때는 보면 복숭아대학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럼 어떡하지? 복숭아대학을 내가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시에 지원하면 합격해버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복숭아대학이 수능 뒤에 면접이나 논술이나 대학별 고사 등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내가 수박대학 갈 수 있을 만큼 잘 나올지 아니면 복숭아대학 갈 만큼 나올지를 여러분들 예측이 안 되지만 일단은 지원을 해놓고 이제 수능시험 가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전에 수시 모집할 때 지원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정 때문에 이제 수시 모집 수능 전에 이제 면접이나 논술 등이 있는 그런 대학별 고사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다 비슷한 마음일 테니까요.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수능 뒤에 면접이나 논술이나 대학별 고사 등이 있는 그런 대학은 경쟁률이 더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요 대학 정말 가고 싶은데 지원을 할까 말까 생각할 때 나는 이 대학은 내가 그냥 꼭 지원하고 싶은 대학인데 그런데 면접이 아니면은 또 논술이 수능 전에 있네 라고 한다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또 장점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내용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제가 너무 빠르게 설명했다고 하면 뭐 저희 유튜브 강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시 한번 되돌려서 들어보실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되돌려서 살펴보셔도 좋겠고요. 마무리 발언입니다. 대입에 왕도는 없습니다. 정시 모집, 수능 중심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대학 인기 학교에 합격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만점 받는 학생이 정시 모집이 아니라 오히려 수시 모집에 이미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도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학업 역량을 판단할 때 무조건 학생부 석차 등급만 강조하는 경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분들은 학교별, 교과목별, 학생의 학업 수준과 노력 정도가 다 다른데 전체적인 교과목 이수 현황도 다른 그런 상황에서 총괄해서 평균 몇 등급이냐가 그 학생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이제 올해 자소서 아직 남아있죠.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이나 아니면 수능 최저에 도전을 해서 이런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억울한 학업적인 성적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학도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너무 학생부 석차 등급이 불리하다. 내가 희망하는 대학 진학 곤란한 정도다. 라고 하시는 그런 학생분들, 저는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편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최선의 노력으로 정시 모집 기회 역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고 뭐 좀 수능 공부한다고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하는 그런 학생들 절대 정시에 좋은 결과 얻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정시 모집에도 교과 평가라든지 여러 이제 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학교 생활에도 충실하고 그럼에도 부족함이 있을 때 수능 시험으로 노력해 보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충실히 최선을 다하시고 좀 이렇게 수능으로 좋은 대학 진학하시는데 노력하시면 여러분들 대입에도 항상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 어떻게 보면 좀 말도 빠를 땐 빠르고 어떻게 보면 뻔히 다 아는 내용이실 수 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수시 대박 그리고 수능 시험을 통한 진지한 노력의 결과로 2023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